안녕하세요. 영상 크리에이터 차천영입니다. 저는 한 20여 년 이상을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PD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대학에서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미디어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또 풍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 커렌트 트렌드라고 하는 책에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58세대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58세대라고 하는 것은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신노년층을 일컫는 Old People with Active Life라고 하는 말의 이제 줄임말입니다. 이 베이버 부머 세대이기도 한 이 58세대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시간과 그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 베이버 분들, 그러니까 50, 60 세대 또는 베이버 부머 세대이기도 한 이들에게 사실 가장 큰 고민과 관심사는 누가 뭐래도 퇴직 후에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관심사일 겁니다. 미국에서 미국의 한 대학에서 그 조사한 내용을 하나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 죽음을 앞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점이 무엇이냐고. 물론 사실 인생을 살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왜 그 시간이 있었을 때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왜 해보지 못했던가, 내가 왜 원했던 일에 도전을 해보지 못했던가 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앞둔 그 상태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또는 먹고 살라는 일이 버거워서 아마 하고 싶던 일들을 잠깐 옆으로 제쳐놓고 지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7순을 넘긴 한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과일 장사부터 가사 도우미, 또 그 공사장 백반집,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50년 동안 홀로 이남일녀를 키워오신 분입니다. 몇 년 전 병원에 갔는데 이 의사가 이분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시면 곧 아마 치매가 오실 것 같은데요? 라고요. 사실 치매라고 하는 질환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받아도 더 무서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더욱이 이분은 자기 위에 3분의 언니가 다 치매에 걸렸던 그런 이제 아픈 기억을 갖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어려서부터 같이 키웠던 그 손녀가 할머니의 그런 아주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서 이제 사표를 내고 할머니 곁으로 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제안을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할머니라고. 그래서 이 할머니와 이 손녀는 호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분의 삶이 정말 극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그게 이건 다 일어나냐? 몰라, 우리 애들 안 일어나. 연병 저녁은 연병으로 가자고 뭔가 그 아침에 늦게 오늘 쉬는 날하고 그냥 퍼져 쓰지 마. 연병 아니야. 아이고, 저거 일어나, 빨리 가. 나 나가야. 이분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예, 우리나라 시니어 유튜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예, 박문할래 할머니이십니다. 그랜드마라고 하는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구독자 수가 한 130만 정도 되십니다. 예. 사실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유튜브 그 CEO 수잔 워치스키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 미국 본사에서 이분을 이제 초청하기도 해서 이분이 또 미국도 다녀왔었죠. 그죠? 뿐만 아니라 지금 책도 내고, 그죠? 굉장히 다방면에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그 1인 미디어의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분의 삶이 어땠을까요? 물론 뭐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셔가지고 지금 같은 어떤 성공을 거두고 뭐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분이 70이 넘은 그 나이에 연세에 사실은 그런 어떤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분명 이분의 삶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인생의 큰 변화를 한번 주고 싶으시다면 꼭 1인 미디어를 해보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유튜브 하면 이제 대개 이제 1, 20대들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예. 물론 이제 뭐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그 유튜버일 정도로 뭐 사실은 이제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사용량을 보이는 세대는 50대 이상입니다. 예. 그 50대 이상의 그 유튜브 사용량들을 보면 그 2018년에는 51억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작년에는 이게 101억 분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50대 이상의 분들이 왜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는 걸까요? 우선 아마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이 플랫폼은 그 이용하기 굉장히 좀 쉽다라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유튜브에 채널에 들어서 원하는 소위 이제 키워드 검색만 하면 관련된 영상들을 쫙 보여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 이렇게 치면 뭐 강아지와 관련된 온갖 내용들이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영상들만 이렇게 소위 이제 선택해서 보면 되겠죠. 유튜브 자체가 일단 영상 콘텐츠이기 때문에 일단 영상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그 소위 텍스트, 이 글자에 비해서 훨씬 특히 이제 시니어 세대들에게는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걸 이해하기가 편하고 또 거기에 그 어떤 감정이입을 통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이 유튜브가 일종의 시니어 세대들에게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시니어 세대들이 뭐 블로그라든지 또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소위 그 타인과 소통하는 것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하지만 그 유튜브는 상대적으로 이제 서로 쉽게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또 그런 커뮤니케이션 장으로서의 또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뉴스라든지 취미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긴 영상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게 되고 또 뭐 이제 브이로그 같은 걸 통해서 뭐 이제 타인들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같이 한번 그러니까 공감하는 그러한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마 이 소위 시니어 세대들이 유튜브를 좀 많이 그 활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은 우리 이제 시니어 세대들에게는 이제는 그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그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인 미디어로서 이 유튜버를 갖다가 활용하는 데는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죠. 근데 아마 왜 그 1인 미디어를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마 주저주저 하시는 걸까요? 아마 그중에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이 뭐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재능이 있고 뭔가 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건 하는 거라는 그런 어떠한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아마 쉽게 그 소위 1인 미디어로서 유튜브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뭐 나같이 뭐 주특기도 없고 이런 평범한 사람이 과연 뭐 유튜브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이 1인 미디어로서 그 유튜브를 활용하는 데는 사실 진입 장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사실 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면서 그 어떤 삶의 변화를 겪은 몇 케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극히 아주 평범한 그 농부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33만의 구독자로 이 성장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계기가 무엇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구마 그 뿌리 옆에서 두더지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더지가 물론 흔하게 있지만은 그래도 저 못 보신 분들 두더지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두더지를 찍고 있습니다. 이 두더지는 지금 보신 그 영상은 그 60대 농부이신 그 안성덕 씨라고 하시는 분이 모든 농작물을 이 밭에서 꿀고구마를 캐다가 이제 들어가면서 두더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발견한 것이죠. 공간이 두더지. 생겨서 사실 시골에서는 이 두더지가 굉장히 좀 이 골칫거리잖아요. 뭐 밭을 다 휘짓고 다니고 그래서 그래서 사실 뭐 두더지를 퇴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고 그런 뭐 이제 약들도 등장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영상이 가히 폭발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무려 480만 조회수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480만. 그리고 이게 지상파 전용 뉴스에 보도가 됩니다. 이 사건이. 예. 그래서 이 일로 이 농부 유튜버 이 안성덕 씨는 아주 인력 이제 아주 유명 인사가 됐죠. 현재 이분이 이제 성우 육묘장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구마 심는 법, 또 뭐 옥수수 거름 주는 법, 또 뭐 그 모종 구입할 때 유의사항, 뭐 이러한 그 소위 이제 농사의 지식이라든지 그 노하우, 뭐 이런 것을 그 알려주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그 이 먹방 유튜브가 아주 넘쳐나는 시대, 그 엄마가 도전한 행복한 먹방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을 한번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마 컨셉으로 좀 차별화한 것이 좀 돋보이는 그런 그 유튜브 채널이죠. 또한 이게 이제 단순하게 보통의 그 먹방 유튜브들은 그냥 먹기만 하는데, 먹는데, 그래서 대리만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이제 그 먹방 채널인데 비해서 이 순이 엄마라고 하는 채널은 거기에 ASM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율감각 쾌락 반응 요소가 가미된 그런 또 특이한 점을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소리들 있잖아요. 소리로 뭔가 힐링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장르가 바로 ASMR이죠. 뭐 아까 보셨듯이 뭐 거기 보면 그 탄산음료 쫙 따르는 소리, 뭐 우적우적 먹는 소리,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기존의 먹방 유튜브하고 좀 이제 다른 그런 차별화 그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2019년도 2월에 처음으로 1000명의 구독자를 이제 처음 달성을 했는데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그 10만 구독자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60만 구독자가 있는 그런 그 채널로 지금 성장을 했고요. 또 이게 이제 먹방과 그 ASMR이라고 하는 어떤 그 특징적인 그런 그 요소로 인해서 이 국내 그 구독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채널을 보는 그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100세 시대에 60대는 아직 청년이라고 그렇게 이제 외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20년간 운동을 하면서 얻은 그 다양한 경험과 그 노하우를 그 많은 분들과 이제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 그런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철 헬스 전략의 강철진입니다. 오늘은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 중에 중량 운동, 즉 근육 키우기에 좋은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웨이트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할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절주의, 중량주의, 자세주의입니다. 관절을 주의하라는 말은 관절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다 펴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이 40인치 배불뚝이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그런 배불뚝이 수학 선생님에서
이 이제 보디빌딩 열심히 하셔가지고 보디빌딩 대회 나가 수상도 하시면서 이제 피트니스 센터 이제 관장도 하시고 이제는 이제 유튜브 그 강철 헬스 전략이라고 하는 이제 채널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강철 헬스 전략이라고 하는 이 이제 유튜브 채널은 뭐 이제 건강과 관련되어진 유튜브 채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많은 그런 그 채널들 중에서 특히 이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충분히 그들이 어떤 운동을 잘 이해하고 잘 따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아마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00세 시대에 이 찬란한 60대를 즐기고 있는 이분이 말합니다. 그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지금 당장 용기를 내고 한번 도전해 보라고. 이분의 꿈은 100세까지 그 소위 이제 보디빌딩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그 현대 그 바쁜 그 도시인들에게 이 어머니의 손맛이 상당히 이제 그립지 않겠습니까? 이 엄마의 손맛을 그리워하는 구독자들에게 그 좋은 요리의 팁과 힐링을 제공하는 그런 시니어 유튜브 채널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부수겠지 다 똑같이. 엄마 이게 볶은 소금인데 네, 엄마의 손맛 집밥 레시피 그 신방꿀 주부라고 하는 그 채널입니다. 처음 보는 여러분들이 보신 것. 이 처음에 이제 벼농사 지면서 이제 블로그에다 이제 이런저런 그 일상과 레시피를 이제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막내 아들이 그 엄마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보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제 유튜브를 채널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김장김치 담그는 법, 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무생채 만드는 법, 또 뭐 잡채, 된장찌개 뭐 이런 소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의 어머니들이 평상시에 자주 해주던 그런 이제 음식과 관련되어진 그런 영상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직접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그런 그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그 좀 보는 구독자층들이 그 엄마의 손맛을 뭐 이렇게 그리워하는 자취생들이라든지 또 뭐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 또 새로운 레시피를 찾는 주부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보는 그런 채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그 살펴본 이런 유튜브 채널 지금 보셨던 그 채널의 경우에서 봤어도 그 주인공들이 우리 주위에서 흔히 있는 그런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애초에 뭐 특별한 능력이라든지 뭐 어떤 재주가 있었던 그런 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시니어 세대들에겐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의 아주 큰 장점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뭐냐면 우선 경험이라고 하는 큰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니어 세대들은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뭐 사업을 하다가 성공하거나 또 실패하거나 그죠? 온갖 뭐 소위 이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죠. 뭐 자식 키우면서 고민하고 아파보고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것인 거죠. 예.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특정한 분야에서 1만 시간, 그게 대략 한 10년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시간에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전문가 수준이 되려면 그 정도의 시간을 시간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요지인데요. 사실 뭐 그렇게 보면 20년, 30년을 세월을 살아오신 그 우리 시니어 세대들은 그 각 분야에서의 최고의 다 전문가인 겁니다. 그것이 뭐 꼭 뭐 어떤 전문직에 종사했거나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주부 경력 30년, 예를 들면 뭐 자영업 경력 30년 또는 뭐 소소한 취미에 대한 경력까지 사실 이런 것들은 그만에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컨텐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본인만의 아주 고유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앞선 세대들의 어떤 인생에 대한 경험들은 사실은 이 젊은 세대들은 감히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게. 따라서 이런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의 이런 활동들이 이제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젊은 세대와 그 시니어 세대의 어떤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소통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어떤 용기와 위로 또 또래 시니어 세대들에게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시니어 지금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활동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1인 미디어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1인 미디어를 하게 되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만족감을 보통 느끼죠. 자, 이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성장을 할 때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시니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이러한 본인들의 어떤 그러한 그 1인 미디어로서의 그 활동들이 자기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제작을 통해서 이 사회가 소위 이제 시니어 세대들에게 준 어떤 수동적이고 그 유약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었고 또 이 영상 제작을 통해서 사회 발전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취감을 느낀다라고들 이제 이 시니어 유튜버들이 말을 합니다. 또 이제 영상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또 본인에 대한 그 자긍심을 이 유튜버 같은 1인 미디어를 하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됐다라고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자기 취미를 하면서 또 자기 어쨌든 경제적인 보상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1인 미디어로서 유튜브를 활용하는 좋은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우리 아까 박말래 할머니의 그 사례에서도 봤지만 이 박말래 할머니의 그 손녀가 제안했던 게 지금 치매에 걸릴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듣고 자 영상을 통해서 그 치매를 한번 예방해 보자라고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자 이렇듯 우리가 어떤 사실 영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뭔가 뭐 새로운 걸 고민하고 뭐 많은 정신적인 어떤 에너지를 이제 사용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창의적인 어떤 그 행위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분명히 보다 건강한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위 이제 1인 미디어로서 소위 유튜브를 활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될 사실 원칙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유튜브를 활동하기는 많은 분들이 그런 영상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다 알고서 유튜브를 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가지는 기본적인 원칙들, 우리가 이제 영상의 문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알고서 영상을 만드는 것과 그냥 무작정 영상을 만드는 것 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이 그 초창기에 많은 좀 비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영상의 문외한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상을 어떻게 제작해야 될지 모르는 너무나 이제 수준이 낮은 그런 콘텐츠들이 넘쳐나가지고 거의 뭐 영상 쓰레기 무덤이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을 정도로 이제 초창기엔 그랬었죠. 사실 요즘에 이제 뭐 워낙 그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영상 콘텐츠들이 뭐 굉장히 이제 넘치기 때문에 그 지금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 그 시청자들의 눈도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나름의 약간의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영상 콘텐츠들은 어떻게 제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 영상 콘텐츠는 크게 세 단계를 거쳐서 보통 이제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기획 단계, 그 다음에 그것을 촬영하는 단계, 그 다음에 촬영한 것을 편집하는 단계. 어떤 영상 콘텐츠든 그것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방송 프로그램이 됐든 영화가 됐든 광고가 됐든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의 영상, 모든 영상 콘텐츠는 원래 이제 사실은 그런 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제 기획 단계입니다. 기획 단계. 이 기획 단계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누구에게? 이 얘기를 어떻게 할까? 라고 이제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그 이제 워낙 뭐 영상 콘텐츠가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영상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획 단계에서 얼마나 기획을 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거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그 뭐 유튜브를 포함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기획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이 영상을 만들 것인지,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거를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hy, 왜 하려고 하는지, what,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 어떤 즐거움을 줄 것인지, 자, 그렇다면 how,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이제 꾸며 나갈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위 이제 결정하고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그 똑같은 소재라고 하더라도 이 기획 단계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가 예를 들어서 꼬치구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꼬치구이라고 하는 이 소재를, 이 꼬치구이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뭐 레시피를 뭐 열심히 그 꼬치구이 레시피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은 요리 프로그램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꼬치구이 집을 운영하려면, 지금 뭐 건물, 가게는 몇 평을 임대해야 되고, 뭐 자본금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꼬치구이를 접근하면 그것은 경제 프로그램이 될 것이에요. 그죠? 이 꼬치구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먹기까지, 이게 어디서부터 이 꼬치구이가 지금, 한국에까지 오게 됐는가? 아마 그것을 쭉 추적해서 만약에 어떤 그 영상 콘텐츠를 만든다면 그것은 다큐멘터리가 될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가 어떠한 아이템을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식의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 내가 어떤 방향에서 이 소재를 접근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1인 미디어로서의 본인의 어떤 콘텐츠를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일단 이 기획 단계에서 한번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기획 단계에서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뭔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 사실은 우리가 다 비슷비슷하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것들, 이런 것들에는 별로 관심을 잘 보이지 않아요. 자, 우리 아까 두더지 봤거든요. 두더지 봤는데 두더지가 왜 그 480만 명이 이렇게 보고 뉴스에까지 날 정도로 회자가 됐을까요? 새롭고 신기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두더지는 많이 들어봤지만 두더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실제 처음 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것과 다른 나만의 차별화, 뭔가 좀 새로움, 이런 것들이 기획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1인 미디어로서 이제 본인이 어떤 그 기획을 할 때 있어서 또 이제 잘 그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본인이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야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이제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 누구나 사실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기획을 할 때
물론 이제 국내의 이런 시청자들을 이제 중심으로 어떤 기획을 해도 좋겠지만 가능하다면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소재를 갖고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아까 우리가 봤던 순이 엄마의 그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 해외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그 ASMR이라고 하는 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소리로 힐링을 주거나 행복을 주는 그런 장르잖아요. 뭐 비 오는 소리,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캠핑 가서 그 뭐 장작 툭툭 타는 소리, 뭐 바람 소리, 뭐 이런 건데 처음에 야, 저런 소리를 뭐 누가 저걸 그냥 듣나 이랬는데 사실은 가장 많이 보는 그런 그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위 이제 글로벌에 통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기획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미국에서 많이 본다 그 이제 만든 그 콘텐츠를 그러면 거기에는 미국 광고가 붙어요. 미국 광고가 붙으면 한국에는 광고 단가의 6배, 7배입니다. 만약 일본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럼 일본 광고가 붙겠죠? 일본 광고는 한국 광고비 한 2~3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 그 지인의 그 ASMR도 한국보다는 그 동남아시아 쪽에 이 구독자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떠한 그 컨텐츠를 한번 기획해 볼까라고 할 때 일단 한번 좀 그 전 세계 소위 이제 글로벌한 그런 아이템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튜브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과거에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구독자 수를 많이 갖고 있던 유명한 그 소위 채널들이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몰락하는 그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2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이제 지나치게 그 소위 그 구독자 조회수에 너무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 그러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겠죠, 만드는 사람이.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이제 구독자 수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선정적으로 되고 또 자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진정성을 갖고 그 채널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그것을 좀 길게 보고 오랜 기간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구독자나 조회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길게 오랜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찾는 것이 굉장히 기획 단계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취미라든지 공방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콘텐츠가 뭐 소재가 될 수도 있겠죠. 또 금융 투자 기술 같은 어떤 전문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또 콘텐츠가 또 될 수도 해볼 수도 있겠고 또 뭐 아까 말씀드렸던 58세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중년 그 시니어가 겪었던 어떤 나만의 경험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이런 또 콘텐츠도 또 좋은 유튜브의 아이템이 될 수 있겠죠. 또 살면서 알게 된 경험이나 또 정보를 다루는 노하우, 그죠? 이런 걸 또 알려주는 그러한 콘텐츠도 이제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기획 단계에서 내가 이 채널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명확한 일단 주제의식, 컨셉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것이 애매모호하면 나중에 이 콘텐츠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고유한 그 특징적인 그러한 소위 명확한 컨셉을 갖고 있는 그런 채널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청층, 누구에게 내가 이 콘텐츠를 보여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 내가 소위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시청층들이 어떤 상황을 원할까, 어떤 내용을 원할까.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기업에서 제품을 개발하거나 판매를 할 때 또는 비즈니스를 할 때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고객이나 소비자가 원치 않는 제품을 내놓거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법한 시청자,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본인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콘텐츠여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내가 그것을 만들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세밀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런 기획이 내가 어떤 주제로, 어떤 소재로, 내가 이제 어떤 컨셉으로 내가 이 채널을 운영할까라고 하는 것이 정해졌다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어지면 그러면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뭐 5분이면 5분, 뭐 10분이면 10분, 뭐 30분이면 30분 동안 어떻게 어떠한 이야기로 처음에 오프닝 시작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론을 그 반전을 좀 클라이맥스로 가서 어떻게 결론까지 갈지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어떻게 갈지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구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면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되겠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요즘 뭐 이제 휴대폰들이 워낙 이제 그 카메라 기능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뭐 어떤 전문적인 꼭 뭐 카메라를 활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그런 휴대폰을 이제 촬영을 해도 상당히 뭐 화질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장비의 어떤 그런 장벽은 크게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선 이제 어떤 장면을 찍을 때 일단 그 소위 이제 우리가 화면의 크기, 사이즈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풀샷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 중간 정도의 그 장면을 우리가 찍게 되는 것은 이제 미디엄 샷. 또 어떤 장면을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찍게 되는 그런 경우로 이제 클로즈업 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장면들을 내가 어떠한 소위 이제 그 화면의 크기로 찍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편집 단계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일단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나름의 하나하나들이 다 정보를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건 정보들을 이어붙이면 이게 어떤 스토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이렇게 쭉 이어붙이면 이야기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 편집 단계가 편집이 왜 중요하냐면요. 똑같은 영상을 순서만 다르게 하면 전혀 다른 내용이 돼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위에는 총을 겨눴어요. 시 웃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저거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겠어요, 저 메시지가. 총을 다 에이, 왜 장난해? 장난이 아니네? 이 얘기예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지금 순서를 바꿨어요. A, B, C 이랬던 걸 A, C, B 이렇게 바꿨더니 자, 총을 겨눴어요? 깜짝 놀랐어요? 웃었어요. 이건 무슨 메시지예요? 아, 깜짝이야. 에이, 왜 장난하고 그래? 이 얘기죠. 자, 똑같은 영상을 A, B, C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하고 A, C, B 순서를 바꿨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집은 이렇듯이 영상을 이어붙여서 어떤 이야기,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편집이거든요. 예, 편집인데 이 순서를 어떤 이 장면과 어떤 장면이 이어붙이느냐 이것이 굉장히 똑같은 장면인데도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래서 이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뭐 예술이다 이제 이런 우리가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으로 그 이제 좋은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면과 장면을 연결해서 자연스러운 그 어떤 스토리를 만드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이제 영상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잘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획한 대로 잘 촬영을 하고 촬영한 것을 잘 편집을 하고 하는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들이 다 서로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직접 촬영을 뭐 촬영이나 편집을 일부 전문가에게 맡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러한 기획과 촬영과 편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남에게 맡기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그런 컨텐츠를 제대로 채널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1인 미디어로서의 삶이 어떻게 인상을 바꾸는지 또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는 시니어 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여러분의 삶이 바뀌길 원하신다면 한번 1인 미디어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인 미디어로서 성공하기 위한 최고의 비결은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Just do it. 감사합니다.